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라는 책입니다. 장성숙 지음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삶,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실제 상담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속시원히 풀어내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 없습니다. 뭔가에 대해 안다는 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하지 도착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관계라는 건 출발에 이어 부단한 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습성이나 습관이란 것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습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새로운 습관이나 습성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코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거부도 행복해지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미련이 남아서 찝찝하지만 할 만큼 하고 내던지면 후련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힘들게 살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에서 종지부를 짓고 가급적 현재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습성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이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애써 현재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상담자를 만나 집중적으로 상처를 녹이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늘 마주쳐야 하고 애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는 것 못지않게 말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주위에서 그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토록 막무가내로 말을 하지 않고 고집으로 맞서는가 해서 딱하게 보입니다. 마냥 과거의 습성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고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울어버리거나 강경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식도 진심만큼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인정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많은 세상살이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격상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때와 장소도 식별하지 못하고 그저 아끼고자 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형식의 가치를 간과하고 진심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사한 것은 진심이 담긴 형식, 즉 진심과 형식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야말로 야만인에 불과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없는 형식을 폄하하면서 형식마저 생략하는 태도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이기심에 기초한 핑계가 아닐까 합니다. 진심이라는 무형은 어디까지나 형식을 통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것은 진심을 전달하는 세련된 표현으로서 몸이 건조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건강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즉, 우리는 희로애락을 지닌 존재로서 좋으면 웃고 아프면 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너무 욕심을 부려 도사처럼 살려고 하다가는 과부하가 걸려 폭발해 버릴 수도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자신의 그릇에 맞도록 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속상하면 울거나 보채는 게 정상이고 어른은 어른답게 의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도 아이 같은 수준이면 점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화를 내는 식으로 풀어야 할 수준이면 적당한 정도로 감정을 발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공존의 법칙입니다. 한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데도 덮어놓고 참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억울함이라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구난방으로 행동하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제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서로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당할 때 분명하게 화를 낼 힘을 지녀야 합니다. 조촐한 삶의 배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번잡스럽지 않고 조촐하게 사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소박하고 무난해 보이지만 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삶이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조촐한 가운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기다림, 즉 사람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을 피곤하게 여겼던 자신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구실로 그러한 삶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아무리 근사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친근함이 배제된 것이라면, 즉 부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삶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삶을 선호하느냐는 가치관이나 개개인의 특성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호도 이미 결과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북적거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조촐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경험을 덮어놓고 조촐하거나 소박한 것이 좋다며 방패를 둘러칠 게 아니라 개방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것들의 가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도탑게 해주는 것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성의 있는 태도로 표현되고 그러한 태도 속에서 기쁨이나 고마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기쁨이나 고마움이 생겨나면 우리는 삶이 가져다 주는 온갖 고달픔을 잊고 정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기분 좋게 꾸려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골조를 튼튼하게 했어도 구석구석 편리하게 다듬지 않으면 쾌적하기 어려운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즉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 어느 한쪽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면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다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옳다고 벅벅 우기지 않아 갈등이나 마찰을 피해 갈 수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면에는 까막 눈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기민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즉,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추구하는 사랑이나 인정이라는 것도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큰 골격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소소하고 자잘한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어도 서로 따뜻한 눈길을 나누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듯이 문제는 대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묻어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대개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는 많은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큰 행동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는 목적론적인 존재이기에 자잘한 행동에도 그 나름의 의미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보일 뿐 그냥 아무런 연결 없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 사실 소소한 것들에서 비롯하는지도 모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들에서 마음이 좋아지거나 상하고 마침내 그것이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부적응을 일으키는 뿌리를 분노라고 여기는데 이러한 분노는 커다란 좌절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의외로 제때 자잘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으로 쌓아둔 결과물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소한 것에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탈을 내고 맙니다.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어느덧 옷이 축축해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나 문제는 대부분 작은 것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즉시 처리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에도 어려운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에 대한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분명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